고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대학생이 되어 바라고 바라던 자취생활을 시작했어. 좋은 곳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곳이야. 자취생활은 정말 로맨틱한 것 같아. 그런데 딱 하나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 3개월이 지났는데 옆집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분명 옆집에도 누가 산다고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뭔가 기분 나빠. 더욱 기분 나쁜 건 새벽 3시쯤이 되면 그 방에서 여자가 숨을 죽이고 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 위험한 여자라도 살고 있는 걸까?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수업 중에 조퇴했는데 부동산에서 자취방을 중개해주신 분을 우연히 만났어. 그래서 옆집 사람에 대해 좀 물어봤어. 아, 옆집에는 자네랑 동갑인 남자가 살고 있어. 같은 대학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 말을 듣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네, 왜 그러시죠? 옆집 남자가 답을 하면서 밖으로 나왔어. 나는 말했어. 다름이 아니라 이사 온 뒤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그리고 부동산에서 같은 대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남자는 말했어. 아, 그쪽도 땡땡대학교군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전 매일 밤마다 알바를 해서 별로 집에 없어요. 뭐야, 그런 거였구나. 우리는 시답잖은 대화를 나눴어. 그러고 보니 가끔 여자 목소리가 나는데, 아, 여친도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해서 같이 일하는 날은 가끔 퇴근한 뒤에 우리 집에 와요. 나는 부럽다는 생각을 하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괜찮으면 여자친구분에게도 안부 전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술도 한잔해요. 그쪽 여자친구도 같이. 여자친구 없는데. 어떤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피난소인 초등학교에서 자기로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 시끌벅적하고 엄청 더웠다.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다가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불이 꺼진 건물을 발견했다. 그 건물이 무척이나 따뜻하고 조용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 옆에 누워있었다. 잘됐다 싶어 거기서 자려고 했지만 잠시 후 이상한 점을 느꼈다. 너무 조용하다. 나는 건물에서 뛰쳐나왔다. 첫 번째 이야기. 옆집 사람은 여친이 집에 올 때도 있다고 하지만 가끔이라고 했다. 즉 매일 들리는 그 목소리는 옆집 사람 여친이 아니다. 그리고 어째서 옆집 사람은 나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짐작한 걸까? 옆집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여자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나의 집과 옆집 사람 집 사이에 벽 안에 뭔가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시체였다. 웅성웅성 얘기를 한 건 그들의 영혼들이었다. 고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내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비명이 한번 들렸다. 나는 바로 욕실에서 나와 알몸으로 거실로 갔다. 그러자 거기엔 복면을 쓴 남자와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부모님, 여동생의 시체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복면을 쓴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바로 창문으로 도망쳤고 나는 새파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컴퓨터를 하고 있던 중 메일 한 통이 왔다. 뭔가 싶어 열어보니 혼자가 되면 죽는다. 이 한마디밖에 적혀있지 않았다. 나는 조금 무서웠다. 장난 메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바로 통과하는 여친이 말했다. 편의점 다녀올게. 나는 순간적으로 초조해졌다. 이대로라면 혼자가 되고 만다. 아니, 하지만 그건 아마도 장난일 거야. 분명 그럴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여자친구에게 무서우니 가지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럼 다녀올게. 그리고 2시간이 지났다. 뭐야, 괜찮잖아. 쫄게 만들기는 역시 장난이었던 거구나. 첫 번째 이야기. 나가 살인범이다. 나는 가족들을 죽이고 몸을 씻고 있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집에 도둑으로 들어온 복면을 쓴 남자가 시체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른 것이다. 나가 새파랗게 질린 이유는 목격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그 메일은 컴퓨터에 온 메일이었다. 그 메일이 동거하는 둘 중 누구에게 온 것인지 알 수 없다. 편의점에 갔을 터인 여자친구가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여자친구는 죽었다. 고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밖에서 산책하고 있던 도중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 나는 놀라 그쪽으로 가보니 도로에 여성이 커다란 철판 더미 같은 것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 그 여성에게 여성이 보고 있던 책을 주워주면서 물어보려 했는데 놀란 탓인지 말을 못해. 바로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었는데 아무래도 빌딩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중 떨어뜨린 것 같았어. 다친 사람은 없었고 여성은 놀라 주저앉은 것 뿐이라고 해. 다행이지만 대낮에 이런 사고라니 기분 나쁘네. 산책이 끝날 때쯤 해가 지기 전에 한 번 더 그 장소에 들러봤어. 여자도 그대로 거기 있었고 철판 더미는 아직 남아있었어. 말을 걸어봤어. 괜찮으세요? 여자는 답했어. 아, 이제 진정돼서 괜찮아요. 아까 읽다가 떨어뜨린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나는 말했어. 아, 그렇군요. 아까 많이 놀랐죠? 그러자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 놀랐어요. 비명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죠.
뇌사가 확정되고 나서 2주가 경과한 나의 남동생은 우수한 튜브에 연결되어 인공호흡기와 점액에 의해 살아가고 있었어. 하지만 그것도 어제까지의 이야기. 그는 죽고 말았어. 죄송합니다. 손은 써보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매우 슬픈 듯한 얼굴로 내게 고했어. 나는 말했어. 괜찮습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어요. 그의 시신을 안았을 때 매우 가벼워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느낄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젠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편해졌구나. 치료비는 됐습니다. 결코 유복하다고는 할 수 없는 내 상황을 아시는 건가? 어쩜 이렇게 착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나는 바로 울었어. 시신을 보는 건 괴롭겠지요. 의사 선생님이 시트를 덮었어. 안 좋은 추억은 그와 함께 태워서 잊어요. 이 한마디에 나는 일어설 수 있었어.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첫 번째 이야기. 비명을 지른 것은 여성이 아니었다. 그럼 주인공이 들은 비명은 대체 누구의 비명이었을까? 철판 밑에 누군가가 깔려 죽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의사는 장기 매매를 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의 시신이 가벼웠던 이유는 몸 안에 장기를 다 뽑았으니까. 치료비가 필요 없다고 한 것은 그 대신 장기를 가져갔으니까.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배달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과였어. 오늘도 짐을 배달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타 목적지로 향했어. 얼마간 달리고 있자 차선을 바꾼 차와 접촉했어. 순간적으로 밸런스를 잃었지만 어떻게든 자세를 바로잡았어. 위험하네 진짜. 뒤는 확인하라고. 그리 생각하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기에 계속 달렸어.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고속도로에서 내리려고 요금소에 가서 돈을 내기 위해 바이크를 세웠어. 그 순간 나는 쓰러졌어. 어젯밤 늦게 회사에서 야근했어. 그래서 버스도 전철도 없어서 콜택시를 불렀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기사님과 이야기를 했어. 기사님이 말했어. 어제 근처 레스토랑에서 칼을 든 남자가 날뛰다 도망쳤다는데 우리들도 조심하라더군요. 만약 태워도 모른 척하고 내린 후 신고하라고 하던데요? 나는 말했어. 무섭네요. 저희 동네도 무서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돌로 찍었었어요. 기사님이 말했어. 무섭다. 그래도 뭐 유령을 태우는 것보단 나아요. 그놈들은 무임승차하고 사고도 모르고 장난 아니에요. 아니 태운 적 있어요? 자주 태워요. 오늘은 딱 손님이랑 엇갈려서 내렸어요. 모르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 차선을 바꾼 차와 접촉한 그 순간 내 다리가 날아갔던 것이었다. 한쪽 다리가 없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유령은 택시에 사고를 부르는 존재이다. 그렇다는 건 주인공이 탄 택시는 곧 사고가 날 것이다. 호돌이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부모님 사정으로 정든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나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싫어 반대를 했지만 2대1로 다수결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새로운 집에서 새로 생긴 내 방에 인터넷을 연결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간만에 재미있게 하고 있다가 새벽이 되고 피로가 쏟아져 목욕을 하기로 했다. 욕조에 들어가 느긋하게 쉬고 있으니 2층에서 누가 내려왔다. 가족을 깨운 걸까 싶었는데 그 사이 발소리가 탈의실까지 들어왔고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씻고 있어? 빨리 나와. 당황한 듯 대답하고 조용히 있으니 이어서 진짜 안 나오면 같이 들어간다.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리려고 한다. 쫄아서 온 힘으로 문을 붙들고 소리쳤다. 저리 가!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반대편 힘이 약해졌다.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이 말과 함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내 목소리 때문에 가족들이 깨서 한밤중에 떠들지 좀 마. 민폐잖아.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웃분들께 민폐 끼치지 마. 이렇게 혼이 났지만 나는 그런 걸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평소 나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역에는 매일 아침 통근 시간마다 역내에 앉아 뭔가 투덜투덜 중얼거리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호기심이 동한 나는 그 남자 근처에 서서 그가 중얼거리는 걸 들어보기로 했다. 그의 눈앞으로 조금 뚱뚱한 아줌마가 지나갔다. 그러자 남자는 돼지 라고 중얼거렸다. 뭐야, 단순한 욕이었나? 사람을 동물에 빗대고 있을 뿐이잖아. 흥미를 잃은 내가 그에게서 멀어지려는 찰나 남자는 앞을 지나가는 샐러리맨을 보고 사람, 확실히 엄청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긴 한데 다른 날도 심심풀이 삼아 그의 말을 엿들었다. 남자의 앞으로 깡마른 사람이 지나갔다. 그러자 소? 저렇게 야윈 사람을 보고 다음엔 아주 전형적으로 비만 체형인 남자가 지나갔다. 그는 말했다. 야채? 돼지가 아니라? 나는 하루 종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을 해냈다. 그는 어쩌면 현생이 아닌 이전의 생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몇 번이나 남자를 관찰하는 사이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남자에게 지금까지 가져온 의문과 남자의 능력을 손에 넣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혼했다. 남자는 잠시 동안 멍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 이내 내 머리에 손을 댔다. 그 다음날부터 남자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체 그 남자는 뭐였을까? 나는 남자가 가졌던 능력을 손에 넣었다. 근데 그 능력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 사람이 이전 식사에 뭘 먹었느냐 하는 것. 너무나 시시한 능력에 나는 그만 웃어버렸다. 첫 번째 이야기. 처음에 2대1 다수결로 이사가 결정되었다고 했다. 어머니, 아버지, 나. 여동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동생인 척한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전 식사에 뭘 먹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야채, 소, 돼지. 남자가 능력으로 읽어낸 이전 식사들 중엔 사람도 있었다. 식인종이 주변에 있다.